예비의대맘이 꼭 해줘야 할 동기부여 시리즈 사명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의대코치 정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의대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비의대맘들이 꼭 해줘야 할 동기부여 시리즈 중에서 사명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명서가 무엇일까요? 자, 사명서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개인적인 신조 또는 삶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과업 또는 사명을 가진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반복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명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 언법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1953년에 예일대학교에서 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요. 그해 예일대학교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적을 종이, 즉 사명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데요. 자, 이 중에 졸업생의 3%만이 글로 쓴 사명서나 목표가 있다고 대답했고요. 97%의 학생들은 머릿속에만 있거나 아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 후에 20년간 이 학생들을 전수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글로 쓴 사명서나 목표가 있다고 대답했던 3%의 학생들이 나머지 97% 학생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재산이 더 많았고요.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혹자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에피소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쓴 사명서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워야 하고 살면서 조금씩 수정해가며 완성시켜 가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명서를 작성해보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2020년도까지 목동 지역 아이들에게 사명서 쓰기 동기부여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사명서를 써보는 경험을 했던 아이들은 지금 당장의 큰 변화를 못 느끼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전을 이루는 이정표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비 의대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사명서, 엄마 아빠의 사명서, 가족의 사명서 등 사명서 쓰기에 도전해보세요. 아이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사명서를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따라하기 쉽고 중요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격언 또는 명언 모아서 사명서 쓰기입니다. 자, 우선 좋아하는 격언 1개에서 5개 정도를 뽑아서 종이 한 장에 써보세요. 자,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문장으로 고치기만 해도 훌륭한 사명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 콕스라는 사람의 명언 중에는 그림을 그리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즐거움을 위해서 하라. 굶주린다 하여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라. 명예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자주 그 목적을 잃는다. 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돈을 바꾼다. 이를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이것들은 당신을 따라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의 사명서로 바꾸면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다른 이의 즐거움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굶주린다 하여도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 명예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자주 그 목적을 잃는다. 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돈을 바꾼다. 따라서 앞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을 바라보며 일할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자, 이것이 격언이나 명언을 이용하여 사명서를 작성한 예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이런 명언들이나 격언들을 연결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사명서 쓰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노래의 가사나 시를 이용하여 사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터키 출신의 서정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인데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자, 이 시를 이용해서 사명서를 쓴다면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인 것처럼 나의 최고의 날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날들이다. 다가올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는데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싶다. 자, 이런 사명서 어떠신가요? 자, 좋아하는 시나 노래 구절이 있다면 사명서를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지침인 이 사명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써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아이들의 사명서 작성을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중심 가치를 이용하여 사명서 쓰기인데요. 여기서 중심 가치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중심 가치를 보고 살아가면서 내게 꼭 필요한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3가지 정도만 골라보세요. 자, 고르셨나요? 필요하다면 3가지 이상 고르셔도 됩니다. 고르셨으면 고른 항목 옆에 그것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적어보세요. 만약에 원하는 중심 가치가 목록에 있지 않다면 따로 생각한 것을 적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긍정을 골랐다면 그 옆에 긍정이라는 중심 가치가 왜 내 인생에 꼭 필요한지 이유를 써보시면 되는데요. 이유,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무슨 일이든 헤쳐갈 힘을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일단 이렇게 3개 이상의 중심 가치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다 적었다면 그 중심 가치를 이용해서 사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전 제 제자들이 작성했던 자신의 중심 가치로 사명서를 작성한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A 학생의 사명서를 보면 나의 중심 가치는 행복이다. 나는 내 행복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로봇 공학자가 돼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세상을 재난으로부터 구할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을 개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자, 이 학생은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을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중심 가치를 찾은 후에 이런 사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명서를 작성해 본 후에는 그 뒤에 간략하게라도 자신만의 미래 이력서를 작성해 봅니다. 예를 들면 세종과고 입학, 카이스트 기계항공 시스템공학부 입학, UCLA 유학, UCLA 산하의 로멜라 연구소에서 로봇 연구, 재난구조 로봇을 발전시켜 실제로 인류를 재난에서 구조하는 로봇 출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미래 이력서를 작성해 보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작성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중심 가치로 사명서를 작성하는 예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자, B 학생의 사명서는 나는 나의 중심 가치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 것이다. 아울러 나의 주위 사람들도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학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특히 통증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그리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다. 이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주 상산고 입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서울대학교에서 인턴 레지던트 근무 후 전문의 자격증 취득, 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서울대의대에서 석사, 박사, 이수, 서울대병원 과장으로 근무 후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증 전문 병원을 개원. 어떠신가요? 자, 이런 사명서가 혹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명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쓴 사명서를 액자에 넣어서 방에 붙여놓은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사명서는 인생에 한 번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는 꼭 사명서를 쓰게 해주세요. 해마다 자신의 미래일기도 수정해보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꾸준히 생각해보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사명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가정의 사명서나 회사의 사명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의 사명서를 좀 볼까요? 우선 코카콜라의 사명서는 세계를 상쾌하게 만들고 긍정과 행복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가치를 창조하고 차이를 만들어낸다입니다. 멋지죠? 또 구글의 사명서는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이고요. 아마존닷컴의 서명서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을 중시하는 기업이 되자입니다. 자, 이렇게 큰 기업들도 사명서를 작성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멋진 사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나 지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신의 사명서를 써보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예비 의대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사명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의 사명서를, 기업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기업의 사명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아이들을 동기부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의대코치 정사부 채널에서는 의대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동기부여부터 학습법, 입시 관련 정보까지 의대 입시 성공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의대맘들이 진짜 의대맘이 되는 그날까지 의대코치 정사부가 함께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